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대학 교육대학 나라라 오리아 팀의 신민주, 장수영, 유현지, 이하경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이하경 학생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은 자료집의 맨 마지막 순서에 있으니 들으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과정은 모두 함께 연구하였으나 인터뷰 진행 및 분석은 장수연, 유현지 학생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은 저와 이하경 학생이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바람직한 다문화 영재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다문화 영재교육만이 갖는 독자적인 영역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영재에 관련된 교육은 2008년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다문화 영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명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수가 다음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영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외계층 영재의 하위 범주에 있는 다문화 영재를 독립적으로 보아야 하며 공정하지 않은 선발 과정, 부적절한 프로그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영재 학생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영재에 대한 개념적 정의 고찰, 국내외 다문화 영재 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개념적 정의 고찰은 문헌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영재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분석은 국내외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사례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례 연구는 제주대학교 글로벌 브릿지의 운영진과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한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디 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단계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 글로벌 브릿지 운영진과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사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네. 먼저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국적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 배경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다문화 가정을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영재는 소외계층 영재의 범주에 속하였으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현황으로 미루어 보아 다문화 영재를 독립적으로 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영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들을 참고하여 다문화 영재와 다문화 영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다문화 영재에 대한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등 자세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영재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영재는 단지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따라 다문화 영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에디 모형의 분석 단계입니다. 저희 분석 단계에서는 이렇게 4가지 분석 영역을 설정하여 기존의 국내외 다문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네 가지의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의 지식, 기능, 태도를 위주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핵심만
찝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프로그램 분석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국외 프로그램은 5개국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프로그램 분석에서 선발 대상 및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국적에 제한하여 다문화 가정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발을 할 때 국적에 제한하여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학생도 다문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몇몇의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외 프로그램 분석 결과 목적은 대부분 국가의 설립 배경이나 정책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선발 대상 및 방법에서 호주의 경우 다문화 원주민 학생 중에서 영재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사형 관찰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1:1 교수, 또 독서와 같은 중재 프로그램, 또 부모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심화 교육을 하고 수어 차례의 상담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적 능력, 그리고 문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문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영재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과소판별의 문제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교사 관찰제의 문제점을 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다문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한 글로벌 브릿지, 제주대학교 글로벌 브릿지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는데, 운영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학생 모집에 관한 면에서 사실상 교사 추천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학교 내에 있는 다문화 담당 교사가 스스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를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선발 절차가 조금 형식적이었던 면이 있었던 점, 그리고 지원율이 저조하여 보통 다문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을 수용하여 교과 보충학습의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거나 유독 뛰어난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상담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은 책임지도 교수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 멘토, 그리고 5, 6명의 멘티가 한 그룹이 되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강의는 실제로 여러 그룹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책임지도 교수 멘토링 제도는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운영진 분들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업 내용에 대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 실험에 대한 결과 관찰 시간이 부족하여 조금 급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감이 있다고 학생들이 응답해 주었고, 또 출석률이 저조한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접근성으로 인한 중도 포기가 많았고, 또 흥미에 맞지 않은 주제를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등 해당 이유로 결석이 잦았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문화 영재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영재 교육 방법에 대해 고찰을 하면서 주제를 점점 좁혀나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나라라 오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앞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학생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동행을 위해 추천한 자는 동일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본 프로그램은 4사 과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교수당 3명에서 5명의 학생이 배정되고, 교수자는 본인의
모집 분야를 공고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를 배경으로 하나, 이 외에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 대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학생은 추가적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선발 방법에 있어 1차는 서류 전형입니다. 이 서류 전형에서는 추천서와 참가 신청서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는데요. 먼저 참가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동기와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추천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교사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다음과 같은 학생 행동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학생의 지식기술 역량, 통합창의 역량, 그리고 인성 역량,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자기소속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차는 지필평가입니다. 2차에서는 지원한 공고에 대한 검사지를 통해 수학, 과학적 재능, 그리고 잠재성을 평가합니다. 다언어 능력 평가도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부모계어에 대한 평가는 물론 한국어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나의 판별 방법만 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언어성 검사, 어휘대 비어의 검사, 다차원적인 기준을 이용한 평가 등의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차는 면접 전형입니다. 이때는 행동적 판별 검사와 역동적 검사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지원한 분야에 공고를 낸 교수자가 직접 면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학부모 및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의 평소 행실을 파악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사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제 하나를 정해서 8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평균적인 탐구 능력, 보통 기본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그 기본적인 능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는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실험, 팀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서 한 달에 2회 인문교육을 포함하면 1회에 6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을 기본으로 8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탐구 보고서, 논문, 특허권, 수상 내역 등 학기 말 성과 발표회에서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본 프로그램에서 고안한 중요점은 수업 학생의 행동 일지를 사용하는 점인데요. 이것은 교수자가 직접 적는 것입니다. 참여 태도, 활동 내용, 성취 정도 이것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늘 매 시간마다 기록하게 됩니다. 하루마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는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저학년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예시와 고학년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에 대한 시간 관계상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글로벌 브릿지 운영진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6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행을 했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구했는데요. 글로벌 브릿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진 5분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했으며, 또한 25명의 글로벌 브릿지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집 대상 및 모집 인원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사 과정일지라도 서로 학생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이 6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오히려 더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모 교육과 소통 장치가 본 프로그램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다문화 영재 교육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영재, 다문화 영재 교육 등 저희가 앞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다문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과소 판별이 우려되는 기존의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별이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언어적, 정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원화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프로그램 결과 활용면과 후속 연구의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결과 활용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과 자본을 갖춰 직접 실행을 해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운영 및 수록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